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들 하는 말과 행동이 어찌나 똑같은지 다 똑같은 불륜 학원에서 배워왔나 싶을 정도죠. 처음에 우리가 겪을 때는 어머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얘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어머 얘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어머 얘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었나? 하고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 카페나 유튜브에서 이제 보니까 아 집집마다 바람 피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얘네가 같은 학원을 다녔나 보네 하고 이제 웃어 넘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상간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피운 상간녀들, 불륜녀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유튜브를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얘네들도 똑같은 학원에서 배웠나 싶을 정도로 되게 천편일률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간녀를 대할 때나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 상간녀가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딱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간녀의 궁색한 변명 5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그런 사이 아니다 입니다. 이 불륜하는 사람들은요 딱 걸린 만큼만 인정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지고대로 실토를 하지 않아요. 딱 걸린 만큼만 인정을 한다.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열심히 미행을 해가지고 요것들이 모텔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 그러고 이제 상간자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녀들이 이렇게 답변서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모텔에 간 건 맞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다. 이러면서 모텔에 간 건 맞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문 여는 술집이 없어서 맥주 사들고 들어가서 술만 마시고 나왔을 뿐이다. 섹스는 절대 안 했다. 또는 모텔에 간 거는 맞는데 모텔방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나 혼자 급동이 마려워서 똥 누러 모텔방에 혼자 들어갔었고 남자는 문 앞에서 기다렸었다. 그래서 모텔에 급해서 간 것뿐이지 그런 사이 절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자기가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는데 사이버 대학교 강의를 들으려고 모텔방에 들어가서 모텔방에 있는 컴퓨터로 강의 수강을 했던 거다 하면서 그 기록을 막 제출하는 미친년도 있었어요. 아니 모텔방에 들어가서 사이버 대학교 수업을 왜 듣냐고, 왜 모텔방에 남자랑 같이 들어가서 그걸 듣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답변서에 제출을 해요. 그리고 상간녀들은 지가 했던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지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져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죄송해요 안 만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나중에 답변서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원고가 찾아와서 나한테 위협을 가해서 내가 위협을 느껴서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한 것이지 절대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요딴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진짜 빼박 증거를 가지고 요 정도면 승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간녀들이 이렇게 잡아댄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 요것들이 상간녀들의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고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변명은 들킨 후에 정리했다입니다. 들킨 후에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내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킨 후에 바로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부관계를 해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불륜의 기간을 축소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알고 있고 들킨 후에도 계속 만난 거를 들키면 자기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킨 후 정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리한 척을 하죠. 진짜로 정리하면 너무 다행이죠. 걸린 다음에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겪어봤듯이 얘네들이 불륜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탁 무자르듯이 탁 정리하고 탁 각자 인생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뜨문뜨문 연락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소송 이렇게 되고 있어. 나 이거 변호사비 얼마 나왔는데 뭐 몇백만 원만 보태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위자료 나오면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해서 붙어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들킨 후에 정리했다? 그거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너무 당황할 필요도 없이 상간녀들의 고정적인 레퍼토리니까 요거를 반박하려면 소송 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증거를 잡으면 상간녀의 이제 정리했다는 말도 반박을 하면서 위자료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소송 후에도 증거를 잡으면 좋습니다. 3번째 변명은 이미 이 부부는 파탄난 관계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간녀 소송을 하는 자체가 저 여자의 불륜 행각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간녀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저 가정이 이미 파탄난 관계였다. 나 때문에 파탄난 게 아니다. 이미 삐그덕거리고 있었고 이미 별거하고 있었고 이미 이혼 뭐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미는 증거가 내 배우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상간녀를 꼬실 때 했던 말들. 아, 나 각방 쓰잖아. 나 이혼할 거야. 이혼 중이야. 이혼하려고 해. 좀만 기다려. 너랑 살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내밀면서 이 부부가 내가 깨뜨린 게 아니라 나랑 만나기 전에도 이미 별거 중이었다. 각방 중이었다. 이혼 중이었다 하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거죠. 어떤 상간녀는 답변서에 이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랑 상담했던 분인데 이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막 저랑 상담을 하신 거예요. 상간녀가 뭐라고 제출을 했냐면요. 이 부부 관계에 이미 삐그덕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와서 부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랑 자기랑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서 오히려 자기가 네 와이프한테 잘해라. 네 와이프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해주면서 오히려 다독거려서 내 덕에 내 시간 덕에 내 시간과 노력 덕에 이 부부가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미친년도 있었어요. 아니 지들이 모텔 다니고 데이트하고 와이프 몰래 맨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한 거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내분이 열받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애들에 대해서도 육아 조언을 자기가 해서 애들이랑 아빠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에 이 아내분이 더 빡이 친 거지. 아니 지가 뭔데 내 신성한 아이들한테까지 입을 대고 지가 불륜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지경에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감이나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못 느끼고 오히려 내 덕에 당신네 자식들이랑 아빠 사이가 좋아졌지 않냐고 지가 생색을 내는 듯한 이 답변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런 답변서는 처음 봐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가 먼저 나를 꼬셨다입니다. 이것도 상간녀 단골 답변서 주제 중에 하나죠. 나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리를 두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불륜의 책임은 이 남자에게 있지 나한테는 크지 않다. 요딴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상간녀들이 나는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를 쫓아다녔다. 이 남자가 나를 막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상간녀는 내가 거부했는데 이 남자가 억지로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고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체이탈식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성추행이고 성폭행이었으면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해야지. 왜 불륜 관계로 발전을 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그 뇌가 마비된 도파민에 쩔은 상간녀들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내는데 상간녀 변호사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요. 상간녀 변호사들도 사실 이 소송에 그렇게 큰 열정이나 욕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상간녀들이 짓거리는 대로 써주는 대로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어차피 판사님이 보시기에 판사님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간녀가 뭐라고 짓거리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는 게 가장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상간녀들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막 제출을 하면서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막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부부싸움을 붙여서 얘네들을 우리를 이혼을 시켜서 이 남자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막 이거 답변서 상간녀 답변서를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야 너 얘가 이렇게 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거 증거 얘가 제출한 거 이거 사실이야? 너 왜 나한테 진작에 얘기 안 했어? 막 하면서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상간녀의 속셈에 넘어가는 셈이 되니까 이간년이 뭐라고 짓거리든 그런가 보다 하고 배우자와는 회복하는 생각만 하는 게 상간녀를 떨쳐내는데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더 피해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들이요. 내가 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상간녀에게 경고도 하고 막 이래도
이것들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서 박살도 내고 막 그 상간녀 남편이 있으면 상간녀 남편한테 만나서 막 하소연도 하고 당신 와이프가 뭐 어떤 여자인지 아냐. 내 남편이랑 당신 와이프랑 붙어 먹어가지고 우리 지금 집이 난리 났다. 당신 와이프 좀 말려주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간녀가 내가 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본처가 내 직장에 찾아와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겁이 났었고 내가 정신적 피해도 심하고 그 후로는 내가 직장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공황장애에 걸렸다. 또는 원고 그러니까 본처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남편한테 이 불륜을 까발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내가 더 피해자다. 본처 때문에 내가 잃은 게 더 많다. 요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 남의 꽃밭을 밟아놓고 남의 집 애들 인생까지 막 헷가닥하게 만들어 놓고는 지는 지 남편이 알았다고 지 직장에 소문이 났다고 뭐 지를 찾아와서 무서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는 꼴인 거죠.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간녀들의 고정 레파토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원고와 원고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불륜으로 인해서 나는 이혼을 당했다. 이혼당한 내가 더 피해자 아니냐. 저 원고 부부는 이혼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유죄로 청구를 하다니 부부사기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상간녀들도 있어요. 정말 이 아내분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아니 요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게 있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남의 가정 깨뜨려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딴 식으로 말을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뭐 지가 잘났다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다가도 적간 소리를 짓거리나 하면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5가지 상간녀의 레파토리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인 거죠. 근데 이 상간녀들의 개소리에 내가 열이 받아서 남편과 싸우거나 내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새겨 들으시고 요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상간녀의 반응이니까 너무 충격받지도 말고 너무 열받지도 말고 남편과 회복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고 상간녀를 떼내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